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하는 시계는 리뷰어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시계입니다. 보통 하나하나 요소별로 뜯어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불평할 게 전혀 없고 감탄할 것만 있습니다. 분명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시계가 좋은가, 차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또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상한 아쉬움이 있는 시계였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설명해볼게요. 시계가 별명을 갖는다는 건 상당한 영광입니다. 그만큼 그 시계의 특징이 뚜렷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의미니까요. 오늘 소개할 시계는 그랜드 세이코 SBGA 211, 별명은 눈송이입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냐? 다이얼을 보면 정말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것 같죠? 은도금을 해서 만든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그랜드 세이코는 이렇게 다이얼에 자연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브랜드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접근법인데요. 수심 500m를 들어갈 수 있는 다이버 워치, 초기 비행사들을 위한 에비에이터 워치,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지만 또 동시에 다수가 진정으로 공감하기엔 어려운 특수한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눈, 나무, 계절 등 누구나 겪고 또 그 멋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어디에나 있지만 사실 이게 시계 문자판 위에 표현하기에는 그 무엇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칠해놓고 밤하늘이다, 파란색 칠해놓고 바다다 이러면 웃기잖아요. 한눈에 뭔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랜드 세이코처럼 제대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그랜드 세이코다. 이걸 전 세계에 가장 임팩트 있게 알려준 모델이 오늘 소개하는 이 눈송이입니다. 다이얼을 좀만 더 볼게요. 눈의 질감을 완벽히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덱스가 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느낌이 영상으로 잘 전달이 될진 모르겠는데 인덱스 마커의 마감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측면부의 하얀 다이얼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부마저 마치 밑에 그 하얀 다이얼인 것처럼 인덱스가 다이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로고의 상태도 완벽하고요. 이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3시 방향 데이트 창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해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시 방향을 보시면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핸드폰으로 치면은 일종의 배터리 표시 기능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시분 초침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좌측에 있기 때문에 우측에 뚫린 날짜창이 균형을 해친다기보다는 오히려 해쳐질 뻔한 균형을 수호하는 느낌도 듭니다. 시분침의 마감이랄지 블루핸즈의 아름다움 이런 거는 호불호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즐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을 짧게 정리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제품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이얼 내의 균형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는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게 다이얼 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지 사실 전체적인 시계의 실루엣을 보시게 되면은 지극히 평범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찼을 때 남다른 멋이 있는 시계인가?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랜드 세이코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계라 그에 대한 아쉬움은 뒤에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무브먼트의 특징은 하이브리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오는 건 기계식이 담당하고 그걸 조절해서 방출하는 건 쿼츠가 담당하는 거죠. 크게 3개의 강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 흐르듯 가는 초침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기계식 시계들은 무브먼트 안에 축적된 힘을 탁탁탁 일정한 간격으로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랜드 세이코의 하이브리드 무브먼트는 이 축적된 힘을 조절해서 계속 일정한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그래서 보시면 초침이 정말 물 흐르듯이 멈추지 않고 가죠. 두 번째 유의미한 강점은 오차예요. 오차. 기계식 무브먼트는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찬 사람의 자세에도 영향을 받고요. 이게 변수죠. 변수. 기계식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 중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뚜루비용이라는 장치를 달고 대신 가격이 우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시계는 기계식과 쿼츠를 합쳐서 하이브리드로 만드니까 그 중력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1초가 넘는 오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강점은 감성입니다. 기계식이면 기계식이고 쿼츠면 쿼츠지 짬뽕을 해놨는데 무슨 감성이냐? 이 하이브리드 무브먼트는 치사한 게 아닙니다. 얘네도 그냥 기계식으로 만들면 오히려 편해요. 여러분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서 태권도 선수라고 태권도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죠. 박치기도 하고 경찰이다 이러고 속이기도 하고 스프링 드라이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나 기계식 메커니즘이라는 큰 룰 안에서 하는 극한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프링 드라이브 워치를 착용하는 유저분들이 성능에서 오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심적인 만족감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직경은 41mm고요. 럭투럭은 49mm, 두께는 12.5mm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게 좀 큰 시계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16cm 손목에도 전혀 과하지 않고 적절해 보이지 않나요? 베젤에도 경사가 있고 실제 다이얼은 37mm 남짓이라 그런 것도 있고요. 케이스도 무광과 유광이 꽤 영리하게 구분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지 않냐 하시는 분들은 이 시계를 실제로 들어보시면 무게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티타늄 소재인데다가 경량화에 최적화된 설계이다 보니까 무게가 매우 가벼워요. 착용감에 있어서 거슬려 보였던 모든 것이 이 무게 하나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가볍다. 그런데 가볍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시계의 묵직함을 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골드 소재의 데이데이트, 하물며 제가 차는 그 탄탈 소재의 로얄오크, 이런 걸 찼을 때 묵직함에서 오는 만족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게 가벼웠다 이러면 좀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이 곧 가치처럼 느껴지는 면이 시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송이 과하게 가벼운 것에는 호불호가 갈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이슬릿도 티타늄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광 3연줄이고 사이에 2줄이 유광 처리되어 있습니다. 차분한 바탕에 약간은 화려함을 더해준 거죠. 마감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사실 나무랄 데가 없는 브레이슬릿이에요. 근데 러그의 유격이 좀 있어요. 정말 자세히 보면은 이 안으로 그 빛이 새어 들어와요. 저 너머의 세상이 보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놀릴만한 일인데 현행 롤렉스처럼 꽉 물려 있으면 가끔은 줄질할 때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는 이렇게 러그 홀도 있고 줄질을 편하게 하게끔 만들어진 시계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런 정도의 유격은 의도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태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했죠. 이제는 제가 느끼는 이 시계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적 매력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눈송이 질감 다이얼인데다가 자라치 마감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죠. 정말 딱 얼굴만 봤을 땐 예술입니다. 이만큼 기교를 부린 시계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훌륭한 시계고 리뷰어들은 좋은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 시계가 맞습니다. 그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구매 욕구가 좀 치솟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단순한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계를 차고 싶은가? 이걸 차면 멋진가?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랜드 세이코는 다이얼을 빼놓고는 전체적인 실루엣이 너무나도 한결같기 때문에 감상품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손목 위에서 빛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 철학일 수 있고 세이코 기본 라인, 심지어 그랜드 세이코 쿼츠 라인까지는 그런 담백한 철학의 수혜자라고 느껴지지만 이 눈송이는 정가가 950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부터는 피해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칭찬할 거리가 정말 많은 훌륭한 시계는 맞다. 그리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눈송이가 950만 원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진 시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계 특성상 각종 매거진이나 유튜브 채널에 좋게 소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시계 찼을 때 생각보다 밋밋할 수는 있어 라는 시각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줄 알고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